네, 여러분 이제 5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는 남북한 디자인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부에는 우리 앞쪽에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홍지석 교수님 다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네. 그리고 제가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명함을 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통일 디자이너, 통일 문화 번역가 전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 디자이너, 통일 문화 번역가 전영선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상투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통일이 되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은 하는 것이다.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을 개념적으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사이에 달라졌던 문화적 차이를 이제 누군가를 해설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면서 통일 문화 번역가, 통일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그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첫 질문도 교수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5부 매즘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질 텐데요. 남북한의 디자인의 차이와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남북한의 디자인의 차이와 그 배경. 네. 사실 뭐 디자인은 남북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전 세계가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하면 디자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걸로 우리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이제 계획 국가이니까 국가에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시절에서는 사실 이런 뭐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이제 시장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뭐 제품들이 김정은 시대 때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차이가 나는 제품들, 다양화, 다중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적인 경쟁이 강조되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인민들이 물질 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높아지는 물질 문화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홍지석 교수님, 혹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영선 교수님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미술 분야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북한에서는 약간 그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요. 약간은 뭐 예를 들면 먹년에는 그래피크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출판 미술이라고 불렀던 영역. 근데 이 영역은 되게 포스터, 그 다음에 무슨 출판, 그러니까 책 장정이나 사파, 또 판화, 이제 이런 분야를 지칭하는 건 출판 미술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산업 미술이라고 부르는, 어떤 의미에서 봉적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 체제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은 산업 미술은 산업 미술대로, 출판 미술은 출판 미술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같이 얘기할 만한 것이 둘 다 약간은 기술 기반의 예를 들면 미술 중에서 특히 기술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그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이랑 함께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산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이를테면 아까 그림파 걸고 이제 조각 제품 파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에서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루된 산업과 생활과 깊이 연루된 부분이 이 그 출판 미술 분야랑 산업 미술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는 미술 자체의 메커니즘이나 논리를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삶의 어떤 정서, 태도, 그리고 변화, 이제 이런 부분이랑 관련이 되게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 디자인 또는 아니면 통일의 영역을 그 문화의 영역에서 다룰 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뚜렷해졌는데 한 말씀 더 하실 내용이. 사실 이제 이 디자인 개념이 우리가 좀 낯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공 개념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상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 저게 디자인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뭐 동상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계획안에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군부대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각급 기관들 뭐 청년동맹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이 달고 다니는 휘장 같은 디자인도 다 같은 디자인 영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산업미술 영역 안에 보면 이제 상업미술도 있고 이런 걸 의상 디자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이 미술 자체를 굉장히 큰 디자인 자체를 큰 범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낀 것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느껴질 겁니다. 디자인의 변화의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 아무래도 큰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정치 시대에서 김정은은 이제 다시 경제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북한 전반적으로 사회 운영 시스템이 이제 공급 체제에서 시장의 요소를 많이 요소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율 경쟁 책임제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던 시대가 된 거죠. 예전처럼 뭐 이게 만들어 놓고 팔리는 걸 걱정 안 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회사 제품과의 경쟁하는 시대. 예컨대 원산 구두 공장에서 매봉산 브랜드 나오는 것하고 신의주 구두 공장에서 나오는 이 구두들하고 상품의 차이를 디자인해서 지금은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진행이 됐었고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고 세계적인 흐름과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각적인 요소거든요. 순환공항에 있는 평양 순환공항에 이렇게 브랜드도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제품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었다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선전한 요소로서 디자인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김지우님 함께하십니다. 디자인하면 공모전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흔히들 떠올릴 수 있는데 남북한의 그런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공모전이 열렸을 텐데 이제 북쪽에 있어서 그런 공모전, 북쪽의 공모전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 먼저? 네, 전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공모전이나 현상 모집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대중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고 있고요. 국가산업미술지도국뿐만 아니라 지금 평양인쇄종합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 내 디자인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응모를 하고 있고요. 전문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애호가 그러니까 아마추어들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해서 입선하게 되면 국가산업미술 중심, 북한 센터를 자꾸 이제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디자인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우수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잘하면 경제적인 부와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산업 미술이라는 영역이 이제 전람회 이제 이런 건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북한의 지도자가 산업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가 미술 전람회 보는 거에 버금가는 열정과 막 그런 관점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막 예를 들면 어디 스키장 디자인 관여도 하고 막 디자인을 실제로 자기가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 체제가 어떤 생활의 작은 부분들의 어떤 삶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조형적으로 갱신하는 문제들에 아주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북한에서 소나무는 이제 두 가지 브랜드가 있죠. 하나가 이제 전자제품의 소나무가 있고 다른 하나가 책가방입니다. 책가방? 네, 평양 가방 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생용 배낭식 가방. 우리 치면 백팩인데.
그 소나무라고 하는 브랜드, 북한의 소나무는 국수,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수죠. 네네. 상징수라고 하는 명명부터 시작해서 그 소나무 책가방 디자인까지도 직접 김정은이 관여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줬었고 브랜드를 만들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좀 전에 이 소나무라는 에피소드 같은 이런 내용들을 더 접할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더 해소할 수 있는 것들 더 추가를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고 디자인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제 브랜드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 우리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좀 인식하기 어렵지만 네. 무수 물놀이장 만들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이제 그 기간을 알리는 디자인이 새롭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각종 브랜드라든가 상품 개발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시로 항상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또 형성이 됩니다. 뭐 파마약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북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봄향기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면 소설 봄향기도 있고 영화 봄향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 샘물을 어떻게 연구사들이 찾아냈고 어떻게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인민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만들게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소설이나 영화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약간은 모자랄 수도 있지만 네네. 그 하나하나에 다 그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애국자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국심을 호소하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네. 이게 사실은 삶을 디자인하는 부분이지만 또 세계 무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랑 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팔려야 되는 거니까 세계적인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 표준을 욕망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지점들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바뀌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북한 체제와 우리의 어떤 대화의 코드를 잡을 때 이 디자인의 영역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협력할 여지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념으로부터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코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디자인에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평양 갔다가 정말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소주가 나왔는데 참 땡술이었어요. 참 대술이었는데 디자인하고 병모양이 우리 술인 참 땡술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현재 북한의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빨리 좁히는 것은 비교적 좀 쉬운 일이고 최근에 보면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좀 피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세계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남북 협력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아까 공모전에 관한 이어서 질문인데요. 그 이제 북한의 공모전에 뭐 전문가분들과 아마추어분들 모두가 다 그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막 불평등하다라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런 참여의 방법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우리 왜 보면 이제 프로암이라 그래서 옛날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참여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16 예술경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바이올린 하면 그 이제 뭐 대학에 있든 예술단에 있든 아마추어든 그 분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딱 뽑거든요. 그런 데서 본다면 이걸 평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력이 누가 제일 좋은가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어진 자격은 다 이렇게 공모는 다 하잖아요. 뭐 현상 공모 같은 경우 할 때도 보면 문학 작품 현상 공모할 때도 보면 전업 작가도 있고 전문 작가들도 있지만 군중 현상 공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곧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북한이 어떻든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아까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군중 예술이라는 그러니까 군중 문화 예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술이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를 들면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직장 소조단위들 이제 이런 형태의 전시회들을 또는 아니면 공모전들을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명목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체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이제 유지 강화하기 위한 어떤 되게 중요한 전략이기도 한 거죠. 예술은 소수의 천재들이 독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면목상으로라도 그런 메커니즘의 어떤 운영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자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근로자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 경연하고 이제 구역에서 때 조금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군단위, 구역단위에서 경연을 해서 제일 마지막 경연대회는 북한 최대 명절인 이제 2월 명절이나 4월 명절에 결승전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군중들이 많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이런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쉽게도 오부를 벌써 정리할 시간이 돼서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 맺은 말씀 겸 소감을 여쭈는 시간으로 한 분 한 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북 관계라는 게 잘 효과를 내면 좋은데 효과를 내기엔 몇 가지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이 일단 남북 간의 디자인 관련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의 색채 표준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이니까 약간 그런 얘기에 초점하면 우리가 이제 남북 미술 문화 또는 아니면 문화 일반의 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역시 디자인은 되게 매력적인 분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전 선생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가령 한글 같은 한글 디자인 이제 또는 아니면 서체 개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으로 또는 아니면 그런 그 공감대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디자인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북한 체제가 또 지배 그 체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통일을 향해서 또는 남북의 문화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우님 5부의 마지막 우리 청년 패널로 나오셨는데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교수님들 얘기 들으시면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맺은 말씀으로 한 말씀, 맺은 인사 겸 해주세요.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진짜 알지 못했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좀 더 북한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더 다양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육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좋은 선생님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늘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한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그리고 늘상 드리는 말씀 우리가 북한을 알고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이 접점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주제,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